다음 주 이제 이벤트와 함께 좀 다음 주 시장을 좀 미리 점검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국고처 오부 많은 분들이 오늘도 또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시황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오늘은 또 어떤 고민 들어와 있는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 접수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제가요, 우리 박윤주님 팬이고요. 네, 팬이시라고. 감사합니다. 금요일마다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SK케미칼을요, 네. 좀 이렇게 30%인데도 양이 많아요. 그래갖고 산 매수가는 98,500원이고요. 네. 매도가 언제쯤 10만 원 한번 살짝 넘기고 나서는 계속 지금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돼서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돼서 매도 시기는 언제쯤이나 될까 싶어갖고. 네, 좋습니다. 보유 비중이 지금 30%라고 하셨죠? 네, 30%대 좀 많아요. 좀 그냥. 많은,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팬이신 분께서 또 시청자님께서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좀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케미칼 98,500원이고요. 보유 비중 30%지만 좀 보유 비중이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진단해 드릴까요? 그래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셔서 다행인데요. 어저께 하루 이제 굉장히 크게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SK케미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장은 완벽하게 시장이 편안했는데 SK케미칼 혼자서만 이렇게 내렸다 그러면 이 종목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장이 어제 많이 밀렸고 시장에 의해서 밀린 거면 종목들은 시장이 만약에 괜찮아지면 종목들도 올라오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SK케미칼도 그런 방향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장보다 강한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어제 시장에서도요. 시장에 대비 시장은 내렸는데 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맞아요.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SK케미칼은 시장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98,500원에 30%의 비중을 좀 가지고 계세요. 이 종목이 10만 원대가 안착을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나 봐요. 과거에 제가 이제 이 종목의 주봉을 한번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해보면 10만 원대에서 한 번도 주봉이 아직 10만 원대 안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본격적인 흐름은요. 주봉상에서 10만 원이 완벽하게 끝나는 어제라도 10만 원대 딱 끝났으면 주봉에서 완벽하게 10만 원에 안착하는 건데 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밀린 건데 이 종목의 진짜 본상승 시작은요. 그래서 10만 원의 주봉상으로 금요일 날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날까지는 조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장님이 매수가 분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10만 원에 갔는데 주중에는 올라갔는데 또 주말 되니까 분할 때문에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10만 5천 원 정도 본인의 매수가보다 살짝 올라왔을 때요. 그때는 일부 이익 실현을 좀 해서 한 15% 정도 비중을 낮춰주시고 나머지 15%만 계속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게 좀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케미칼 등록을 좀 거듭할 수는 있지만 10만 5천 원 선까지 좀 올라간다면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보유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좀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실까요? 이 테스트예요. 유닛 테스트 매수가와 또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350원이고 네. 20%예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실까요? 이게 사고 나고 이게 빠지는데 이게 앞으로 너무 고가에 내가 샀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있을지. 고민이 되신다. 뭔가 시일이 오래 그리고 또 목표가가 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앞에 한번
네. 진단했는데 그때는 장기로 들고 가도 되나 그걸 물어봤고. 아, 네. 예. 이번에는 좀 예.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좀 목소리에도 좀 고민이 많이 느껴지세요. 유니 테스트 15,35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제장에서 13,5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손실 구간이세요.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진단 좀 해주시죠. 제가 원래 이 방송을 할 때요, 이게 네.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상담을 하기 전에 저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의 기준의 가이드가 있는데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일단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번 그렇기 위해서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의 네. 유닛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진 앵커님 저하고 이제 꽤 이제 많이 방송을 해서 좀 네. 느껴지셨을 텐데요. 그럼요. 유닛 테스트는요, 이 파란 선, 이 5월선, 이 5개월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살짝 이제 네. 살짝 여기 이전에 이제 6월달 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월달 전에도 보면 어렵게 올라탔죠. 5월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서 갑자기 이제 올라탔는데 문제는 이 5월선의 각도가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된다 그랬죠. 5월선의 각도가 옆으로 아직은 누워 있었던 상태인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위로 많이 튀지 올라가지 못하고 못하죠. 박스권이요. 올라가도 또 내려갔다가도 또 올라오고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번 달에 보니까 그런데 박스권이었다가 이번에 약간 시장 조정 나오니까 오히려 밑으로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일선을 이탈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약간 리스크의 어떤 조짐도 지금 보이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 들어갈 때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추세가 상승해 있는 추세를 들어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는 유닛 테스트도 분명히 상승 추세 구간이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데서 들어가셨으면 훨씬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상승으로 방향이 5월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존재했을 때 월봉의 캔들이 이럴 때 들어가시면 훨씬 좋은 흐름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누워있다라는 거 누워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 계속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럼 일봉을 한번 제가 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긴 추세는 거의 이제 상승이 약간 제한돼 있고 하락도 제한돼 있는 어떤 네. 이런 상승인데 근데 일봉상에서 보면 이 종목은 N자형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자형 패턴이라는 것 자체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시장이 밀려버리니까 시장보다 강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저께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해버린 현상이 되고 이 패턴이 이탈해버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종목이 추세가 완전히 하락 방향으로 완벽하게 틀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유닛 테스트 앞서 말씀드릴 것 필요도 없이 워낙에 반도체 검사 장비에 있어서는요, 아주 그도 업력이 괜찮은 회사고 후공정의 아주 핵심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기 어렵다는 거.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가기 어렵듯이 맥을 같이 하는 이런 업체들도 좀 같이 당장 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가 15,000원대 지금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15,350원에 20%인데 15,000원 부근에 한번 갔다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에. 그러면 내 매수가는 15,350원인데 14,900원에 매도를 난 죽어도 못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14,900원에서 15,000원대는요. 여기서 매도를 한번 해주셨다가 나중에 이 종목이 정말 추세가 돌아나가고 추세가 상승 추세 모델을 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베팅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단기 전략으로 좀 15,000원 선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님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실까요? 예, 아모텍을 갖고 있거든요. 네, 현금 매수가와 또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 매수는 24,900원이고요. 네. 100%예요. 100%요?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실까요? 얼마 정도나 올라갈 수 갈 것 있을지. 같은가 하고 또 네. 얼마 가면은 또 매도를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이제 아모텍 24,9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100%예요.
100%이기 때문에 뭐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시원하게 상담 도와주세요. 네, 24,900원에 이제 아모텍을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네. 하셨는데요. 아모텍을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전에 앞전에 우리 시청자님처럼 제가 일단 큰 추세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모텍은 이렇게 보시면 아모텍이라는 종목은 5월선 이동평균선의 이 선을, 이 파란 선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지난 아마 3월장에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조금씩 올라타는데 5개월 이동평균선을 언제 올라탔냐면요. 이번 달에 올라탔어요. 이번 달에 올라타는 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게 완전히 스탑되고 잘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습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이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하는 이 상승 각도를 보여준 이런 데가 아니라 지금 아직도 머리가 조금 내려가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올라탄 건 오케이. 그렇지만 두 가지가 다 맞아야 주식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탄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상승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데 아직 상승 방향을 틀지 못했기 때문에 가다가 상승이 제한될 수도 있는 이런 지금 차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모텍이라는 종목은 대표적인 무선 충전 네, 아주 대표적인 회사인데 최근에 우리 4차 산업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완전히 후발주자로 해서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급등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서 아까 앞전에 있던 종목하고 유니테스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이 종목도 이렇게 보면 아래에서 N자형 패턴을 그리고 상단부, 하단부, 상단부, 하단부예요. 아까 아모텍이라는 종목 앞서 유니테스트는 여기 밑으로 이 패턴 밑으로 내려가 있었지만 이 종목은 그래도 패턴이 하단부에 오늘 어저께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의 이 생각하는 것만큼 100% 비중을 담으셨다는 거는 아마 큰 상승을 노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큰 상승은 어렵다. 그러나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고 약간의 25,000원 정도까지 이 종목은 한번 올라올 여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 수익은 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00%를 한 번에 비중을 넣으셨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 종목에 굉장히 큰 베팅을 큰 상승 굉장히 예상하시고 했을 텐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25,000원 부분에 왔을 때 전략 매도하시고 저는 좀 나중에 이 종목이 좀 큰 흐름을 탔을 때 그때 한번 매수 한번 더 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이기 때문에 또 25,000원 선까지 올라오면 전략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전화 상담은 좀 잠시 후에 더 이어가고요. 현재 실시간 문자 종목 상담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 들어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연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국고초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초 5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놨습니다. 전화 026676-0235번,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박윤진 파트너의 조언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8338로 박윤진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무료 특강을 받아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들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동구바이오제약입니다. 매수가 16,60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두 번째 종목 SKC입니다. 매수가 54,200원에 보유 비중 40%입니다. 세 번째 종목 일양약품입니다. 매수가 34,780원에 20% 들고 계시고요. 마지막 종목 톱텍입니다. 매수가 23,500원에 25% 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종목 선정해 봤는데요. 파트너님 속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구바이오제약입니다. 매수가가 16,6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23,4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익 구간이세요. 좀 기분 좋은 소식인데 어떻게 네. 진단을 해주실까요? 네, 동구바이오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간 차트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 동구바이오제약은 아시겠지만 신신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명문제약이라든지 치매 관련주 테마 안에 좀 있는 편입니다. 이 종목이 좀 같이 오를 때 이렇게 좀 상승 모멘텀이 있을 때 보면 항상 치매 관련주들이 뭔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같이 올라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종목들이 바로 시장보다 바로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은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보면
5일선이 아까는 월봉에서 5개월이었지만 이 파란 선이 지금 이 차트에서는 일봉의 5일선입니다. 시장 자체는요. 어저께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5일선 이탈했지만 지금 동구바이오 제약을 보면은 어저께 시장과 같이 함께 개파락이 했지만 쭉 양봉 뽑고 올라와서 5일선 위로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오면 이 종목은 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모멘텀이 전혀 꺾이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왔던 여기 들어왔던 이 수급이 아직도 그 수급의 어떤 매도, 이익 실현하는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여기 2월장, 1월장, 작년 2019년 1월장에 들어왔던 거, 최근에 6월장에 들어왔던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자들이 약간 세력들이 좀 주체자가 좀 보이는데 아직 나간 모습이 전혀 포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극대화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6,600원이니까 아직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계세요. 그런데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월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주봉이랑 일봉을 좀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종목은 도대체 월봉에서는 어디까지 이 종목을 좀 탄력을 좀 볼 수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5,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물량이 조금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000원 선 왔을 때는요. 저희 이제 국고처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전략을 한번 받아보시든지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25,000원 선에 도달하면 저희한테 다시 문의를 주시면 또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매수가 54,2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0%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SKC도 기분 좋게 수익 구간이십니다. 그래도 어제장에서 2.5% 넘게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58,2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 구간이세요. 어떻게 좀 진단을 해주실까요? 네, SKC 54,200원에 매수하셨다면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 종목은요 기분 좋게 지금 수익이 나 계십니다. 수익 났는데 이거보다 더 났는데 최근에 좀 밀려서 살짝 밀리고 어제 밀리니까 수익률을 좀 뱉어내신 거죠. 이거보다 수익이 더 났는데 지금 뱉어내서 솔직히 아깝기도 하고 다시 맞아요. 한번 이걸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이제 아직도 홀딩을 해서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차익 실현은 좀 아깝지만 위에서 못했고 여기서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SKC의 큰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5개월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 종목은 추세가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살아있고 이 상승이 아직 유효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다만 5개월 이동평균선에 이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주가가 많이 위에 갔으면 이격 조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격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꺾인 게 아니라 이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늘 항상 종목에 있어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약간 이격 조정이 한번 나왔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런 데서 매수하셨다면 차라리 이런 데서 매수하셨다면 좀 고민이 좀 덜 되겠지만 여기 언저리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사실 조금 고민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방향은 SKC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들 요 위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을 보십시오. 42억, 23억, 19억, 40억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누가 나가고 있냐? 기관이 나가고 있죠. 매도가. 이거는 뭐냐면 기관은 그동안에 밑에서 매수를 많이 했던 기관들이 지금 약간 차익 실현 나가고 그 자리를 누가 메꾸는 거냐? 외국인들하고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물량이 이렇게 손바뀜이 될 때는요. 주가가 탄력이 나오기보다는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정진 앵커님한테 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차익 실현 나가면 막 주가를 상승시켜서 나가게 하진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그냥 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량 손바뀐 과정에 있을 때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요. 그냥 크게 충격이 없게 매끄럽게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물량이 손바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쉬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상승 탄력이 가장 강한 구간에서 매수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서로 손바뀜이 되는 이 구간에 들어갔다가도 좀 약간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이 어느 정도 끊기면 그러니까 기관의 어떤 매물 소화가 기관에 대한 매도가 좀 잦아들고 매물 소화가 좀 끝나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시간 싸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아직은 수익 구간이니까 시간 싸움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예요. 이거보다 본인의 매수가보다 훨씬 더 상승 또는 또 수익 국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력이 돼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홀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 아직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는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양약품입니다. 매수가는 34,78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일양약품 어제장에서 14% 하락 마감했어요. 68,500원에 마감을 해서 손실이 어느 정도 좀 큰 폭의 손실 구간인 것 같습니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상담 좀 해주세요. 34,700원이 매수가이시면요.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 계신 거 아닙니까? 수익이죠, 수익. 네, 그렇죠. 그리고 거의 정정할게요. 100% 수익을 지금 내셨어요, 이분이.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양약품은 워낙에 최근에 모멘텀이 크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쳤던 이유가 코로나19 테마 안에서 이제 슈팩트, 러시아 임상 3상 승인 기대감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가 거의 2배죠.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상당히 수익 구간에 지금 들어오셔서 이 수익을 혹시나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홀딩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가도 될런지라는 게 지금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강하게 밑에서 이제 한 100% 정도 올라온 종목은요. 항상 여기서 약간 이익 실현 구간이 좀 되긴 합니다. 네. 이 종목을 그동안 끌고 왔던 어떤 주체 세력이나 아니면 모든 이 시장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100% 정도 저점 대비 100% 올라온 종목은요. 거기서 이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심리적인 저항선이 돼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제 생각은 일양약품을 홀딩하시지 마시고 좀 아쉽겠지만 향후에 또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면 매수하시되 지금은 이익 실현 구간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마 고점 대비 최고가점 대비 매도가 못하고 나서 좀 매도 못했는데 좀 밀려서 수익 구간을 좀 뱉어내는 이렇게 되면 좀 속이 좀 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매도 구간으로 하셔서 매도하시고 이익 실현하시고 또 다시 한번 또 매수하신다면 나중에 우리 여기 국고처를 통해서 또 한번 매수 단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저는 이걸 이익 실현하라고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분 좋게 또 수익 구간이신데요. 차익 실현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톱텍입니다. 톱텍 현재 매수가 23,500원이고요. 지금 보유 비중 25% 들고 계십니다. 네, 톱텍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어제장에서 21,8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23,500원이시면 고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톱텍이라는 종목을 가장 이제 추세를 봤을 때 중요하게 보는 거 첫 번째 이제 월봉을 보겠습니다. 톱텍은 그러면 과연 일봉에서 보면 이 종목이 대체 끝났는지 아니면 이게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락 추세를 잡았는지 아직도 상승이 유효한 건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고 했죠. 그럼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월봉을 보면 5개월 이동평균선은요. 끊임없이 지금 상승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아직 캔들이 월봉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종목은 못 가느냐. 여기서 너무 강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강한 캔들이 이렇게 월봉에서 크게 뽑았을 때 이격이 너무 깊어지면 이격 조정이 항상 조금씩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 조정 구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종목은 5개월 이동평균선까지 혹시나 이렇게 주가가 밀린다고 해도 아직까지 종목이 화끈하게 밀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5개월 이동평균선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면 앞으로 돌아가서 18,000원 구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구간보다 더 내려와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 종목은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닌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는 건데 지금보다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안 나오면 좋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당장 이제 아마 다음 주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핑크색이라고 하는 33일선 세력선도 좀 약간 살짝 이탈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고민이 좀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5%의 비중이면 좀 적지 않은 비중으로 좀 들고 계시고 23,500원이 좀 많이 멀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이 종목이 만약에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지금 어느 테마에 움직이고 있냐면요. 원래는 이제 IT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팔방미인 회사인데 지금은 혈장 관련주. 그러니까 이 각 자회사가 레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마스크도 제조하고 또 혈장 관련 어떤 필터 뭐 이런 쪽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혈장 관련주들도 이 종목이 좀 모멘텀이 없는 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혈장 관련주들이 좀 다 같이 슈팅이 나와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지 못한다면 많은 시간적인 여행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부분에서 추세가 아예 꺾인 종목은 아닌데 이 종목을 손절하고 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좀 시간적인 여행을 좀 많이 하셔야 이 종목에 대해서 나중에 본인 매수가까지 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톱택까지 봤습니다. 네,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전화 상담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CIS요. 네, CIS 매수가 보유 비중도 어떻게 되시나요? 5,500에 30%요. 어떤 부분이 시청자님 가장 좀 고민이실까요? 요즘 이제 핫하다고 그래갖고 그때 5,500원에 한 2주 전에 샀는데요. 네. 좀 2차 전지가 더 갈지 아니면 지금 5일선하고 20일선 경계에 있는데 갈지 안 갈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시원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CIS입니다. 뭐 매수가가 5,500원이기 때문에 어제장에서 5,4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진단을 해주실까요? 이거는 2차 전지 종목인 거는 우리 시청자님 아시고 아마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전에 시작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금 정재익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나 앞으로 또 볼만한 어떤 테마가 섹터나 테마가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제약바이오가 당연히 들어갔고요. 네. 2차 전지가 들어갔거든요. 2차 전지 종목들이요. 이상하게 고점이 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크게 밀리지가 않아요. 아직도 시장보다 그러니까 강한 섹터예요. 시장보다 강하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아마 2차 전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장에서도요. CIS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어제 시장은요. 5일선 일봉에서 보자면 5일선을 이탈하고 양봉은 나왔지만 5일선 밑에 있거든요. 시장은. 근데 이 종목은 시장보다 강하게 지금 5일선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강했다. 그러니까 들고 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아마 이 종목의 강한 상승은 LG화학이나 삼성 SDI,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어떤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면 더 상승 모멘텀이 커질 것인데 완전히 죄송하지만 이 종목은 대장주는 이 섹터의 대장주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꺾일 때는 대장주가 아닌 3등주는 더 많이 꺾일 수 있다는 걸 고려하시고 대장주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시되 LG화학이나 삼성 SDI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이 꺾이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같이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다음 주 중에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매수가 보고 오히려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고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 정도에 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좀 홀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케어젠이라고. 네, 케어젠. 현금 매수가와 좀 보유 비중 어떻게 좀 갖고 계세요? 평균 단가가 76,900원에 4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세요? 이게 거래 전기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네. 그러고 나더만 좀 코스닥 150에 들어가고 조금 올라오더만은 그만해요. 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케어젠 지금 뭐 고민이 많으세요. 거래 정지 전부터 들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진단을 좀 해주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76,900원이면은 이 기루하고 이 힘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다고 일단 저는 보고 있겠고요.
근데 좀 종목에 대해서 워낙에 많이 알고 계신 것도 같아요. 코스닥 150에 편입됐다는 이 모멘텀까지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상당히 이 종목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많이 아마도 정지도 되고 그랬으니까 더 많이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케어젠 역시도요.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섹터 안에서 아니면 테마 안에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에 의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의료기기 또는 뭐 제약 바이오 이 또 섹터 안에 있다 보니까 모멘텀을 지금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코스닥 150까지 편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이 종목이 이제 거래가 정지됐던 이 구간을 제외하고요. 제가 월봉을 놓고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월봉을 놓고 보면 우리 정재인권님 보이시죠? 월봉이 그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살아있죠. 그리고 월봉이 살아있고 위로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 추세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다가 조금은 뭐 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어려웠던 이 구간, 지금 박스 월봉상에서 봤을 때 이 박스 구간 7만 원대를 돌파를 하고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7만 원대 일단 돌파했다는 것은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좀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까지를 저는 보겠느냐. 9만 원 정도까지는요. 이 종목 추가적으로 또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좀 수익 극대화하시고 그리고 장기간 동안 지금 싸움을 하셨는데 이 승리하신 거 이제 축하드리고요. 한 9만 원대까지는 한번 밀고 가서 끝까지 한번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어젠 9만 원 선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RFHIC요. 네, 현금 매수가와 또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8,100원에 15%요.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실까요, 시청자님? 요새 이렇게 굉장히 누워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요. 이거를 대치로 차라리 KMW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마지막 시청자님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들으셨죠? 이 KMW로 바꿀까 뭐 어떨까 이런 좀 그냥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단해 주시죠. 5G를 아주 사랑하시는 시청자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종목 많은데 RFHIC가 속상해서 그러신데 이거를 동료인 그 같은 안에 동료인 KMW로 바꾸신다고 한 거 보니까 5G 섹터 안에 산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RFHIC를 차라리 매도하고 KMW가 차라리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 둘 중에 비교하자면 훨씬 낫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그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두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FHIC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요. 이 월봉에 있습니다. 이 월봉에서요. 지난 여기가 3월장이죠. 3월장에 이렇게 올려다 놓고 월봉 자체를 머리를 들어 올리지 못하니까 지금 3개월째 누워서 내려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월봉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 못하니까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도 내려가고 올라가도 내려왔던 건데 KMW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KMW는 어떤 상황이냐? 한 차례 여기서 급등 구간이 한번 이렇게 월봉상에서 나오고 지금 RFHIC보다는 그래도 각도가 살짝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위에 얹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정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냐 하면 저는 KMW가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셨으면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